여러분, 이거 모르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던 호두, 이 세 가지 음식과 같이 먹으면 단 하루 만에 신장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겁주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 병원에서 제가 직접 본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68세 어르신 한 분이 외래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이분 정말 건강 챙기시는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호두 한 줌, 몸에 좋다는 건 빠짐없이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옆구리가 쥐어짜듯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삐끗했나 싶어 참고 계시다가 결국 병원에 오셨죠.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저는 몸에 나쁘다는 건 안 먹고 좋다는 것만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여러분, 문제는 호두가 아닙니다. 문제는 호두와 같이 먹은 음식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호두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치명적인 음식 3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호두를 약으로 바꾸는 신장을 살리는 조합도 끝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앞으로 10년, 아니 20년 후에 신장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절대 놓치지 말고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김어르신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모범적인 생활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술도 거의 안 드시고 담배는 진작에 끊으셨고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걷는 걸 10년 넘게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어요. 자식들 보기에도 우리 아버지는 건강 하나는 걱정 없다, 이런 소리를 듣던 분이었습니다. 특히 음식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텔레비전에서 좋다고 하면 메모해 두셨다가 장 보실 때 꼭 챙겨 오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호두는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뇌에 좋다, 혈관에 좋다, 치매 예방에 좋다, 이런 말들을 다 믿으셨던 거죠. 문제는 그 호두를 어떻게 드셨느냐였습니다. 아침에는 멸치볶음에 호두를 같이 넣어서 드셨고, 낮에는 출출할 때 호두 과자나 호두 파이를 간식으로 드셨고, 냉장고 안에는 몇 달째 보관 중인 호두 봉지가 늘 있었습니다. 어르신 본인은 이게 건강을 위한 최고의 조합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 옆쪽이 묵직하게 아프더랍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하셨어요. 결정적인 건 소변을 보고 나서였습니다. 병이 안에 거품이 잔뜩 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맥주 거품처럼 쉽게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시고 병원에 오신 겁니다.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가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소변에서는 단백질이 새고 있었고요. 여러분, 신장은 정말 무서운 장기입니다. 왜냐하면 웬만큼 망가져도 아프다고 말을 안 합니다. 간은 아프면 아프다 하고, 위는 쓰리다 하고, 심장은 답답하다고 신호를 보내죠. 그런데 신장은 다릅니다. 70%, 어떤 경우엔 80% 이상 망가질 때까지 조용합니다. 그래서 신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이미 신장이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온 상태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여유가 없습니다. 신장 안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미세한 필터가 있습니다. 이 필터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필터가 점점 낡는다는 겁니다. 구멍이 커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압력에 약해집니다. 여기에 나트륨이 많은 음식, 설탕이 많은 간식, 상한 음식이 들어오면 신장은 말 그대로 버티다 터지는 겁니다. 김 어르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두가 문제라기보다는 호두와 함께 들어온 것들이 신장을 몰아붙인 겁니다. 어르신께 검사 결과를 설명해 드리자 한동안 말을 못 하시더군요. 그러다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진짜로 몸에 좋으라고만 먹었는데 이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말이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나는 건강식만 먹고 있는데 왜 몸이 예전 같지 않지?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는 호두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호두를 무엇과 같이 먹느냐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평생 믿어왔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고 계속 드신다면 김 어르신과 같은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호두와 함께 먹으면 신장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첫 번째 음식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취향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 정보 차원이 아닙니다. 신장을 실제로 망가뜨리는 조합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드시는 멸치와 호두 조합입니다. 멸치 호두 볶음, 집집마다 한 번쯤은 해 드셨을 겁니다. 뼈에 좋다, 칼슘 보충된다, 고소하고 맛있다. 그래서 반찬으로 자주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60대 이상에게는 가장 위험한 조합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멸치에는 나트륨이 정말 많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나트륨이 몸에 들어오면 혈액량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겁니다. 몸은 소금 농도를 맞추기 위해 물을 끌어당깁니다. 그 순간 혈관 안압력이 확 올라갑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혈관도 탄탄하고 신장 필터도 버틸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 어르신의 신장은 다릅니다. 이미 사구체라는 필터가 수십 년 동안 일하면서 많이 닳아 있습니다. 혈관 벽도 얇아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나트륨 폭탄이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좁은 수도관에 갑자기 물을 세게 틀어 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압력이 견디는 한계를 넘으면 미세한 균열이 생깁니다. 신장 안에서는 그 균열이 단백질이 새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호두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멸치에 들어있는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즉 뼈에 좋으라고 먹은 멸치는 제 역할도 못하고 나트륨만 신장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몸은 이득 없이 노동만 하게 됩니다. 그 노동을 신장이 떠안습니다. 두 번째로 정말 많은 분들이 당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설탕이 잔뜩 들어간 호두 간식입니다. 호두 과자, 호두 파이, 호두 캔디, 호두 들어간 빵. 겉보기엔 몸에 좋아 보입니다. 견과류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호두가 아닙니다. 설탕 덩어리입니다. 설탕과 정제된 밀가루가 몸에 들어오면 혈액 속이 끈적해집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혈관 안에서 당화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혈액 속 당이 단백질과 붙어서 찌꺼기를 만드는 겁니다. 이 찌꺼기들이 가장 먼저 달라붙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신장의 미세 필터입니다. 사구체는 아주 작은 구멍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구멍 하나하나가 찌꺼기로 막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막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노폐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 결과 몸이 서서히 중독됩니다. 피곤해지고 붓고 혈압이 오르고 결국 신부전으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이런 간식에는 트랜스 지방까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방은 혈관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류 자체를 줄여버립니다. 필터는 막히고 피는 덜 들어오고 신장은 이중으로 망가집니다. 세 번째는 가장 무섭습니다. 바로 오래되어 산패한 호두입니다. 이건 정말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산패한 호두에서는 아플라톡신이라는 강력한 곰팡이, 독소가 생깁니다. 이 독소는 간뿐만 아니라 신장세포까지 직접 공격합니다. 이 독소는 씻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볶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온도로는 거의 파괴되지 않습니다. 산패한 호두를 먹으면 단기간에 신장세포가 대량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간처럼 재생되지 않습니다. 한번 잃으면 영원히 잃는 겁니다. 냄새가 쩐내가 나거나 곰팡이 냄새가 나거나 맛이 쓰다면 이미 늦은 겁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무조건 버리셔야 합니다. 김어르신은 이 세 가지를 모두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무너진 겁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호두는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같은 호두라도 신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완전히 바꿔주는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절반은 이미 신장을 지키신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괜히 내가 잘못 먹어온 건 아닐까? 지금이라도 늦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호두는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호두가 아니라 호두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호두라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조합은 제가 실제 진료실에서 신장 수치가 좋아지는 걸 직접 확인한 조합들입니다. 첫 번째는 사과와 호두입니다. 이 조합은 신장을 살리는 가장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사과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칼륨은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소변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멸치와 호두 조합이 나트륨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사과는 그 정반대 역할을 합니다. 사과에 칼륨이 들어오면 몸은 자연스럽게 나트륨을 배출합니다. 그 과정에서 신장의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여기에 사과 껍질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펙틴은 호두의 지방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고 호두의 좋은 지방이 혈관 청소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부드럽게 유지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칼륨 섭취에 제한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신장 기능 저하 단계라면 사과 반쪽과 호두 두 알에서 세 알이 가장 적당합니다. 두 번째는 녹색 채소와 호두입니다. 양배추, 깨십, 상추, 브로콜리 같은 채소에 소금 대신 호두를 잘게 부셔서 뿌려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저염 식단이 아주 자연스럽게 완성됩니다. 신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짠 음식입니다. 그걸 피하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호두를 으깨면 고소한 맛이 나기 때문에 굳이 소금이나 간장을 많이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녹색 채소의 풍부한 엽산과 비타민 K가 호두의 항산화 성분과 만나면서 신장 세포의 노화를 늦춰줍니다. 특히 양배추는 신장에 정말 좋은 채소입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신장의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호두 가루를 더하면 신장이 가장 좋아하는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세 번째는 단호박이나 곡물죽과 호두입니다. 이 조합은
아침 식사로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가장 먼저 손상되는 곳이 신장의 미세혈관입니다. 단호박은 천천히 소화되는 탄수화물입니다. 여기에 호두의 지방과 단백질이 더해지면 혈당 상승 속도가 아주 완만해집니다. 마치 가파른 언덕을 완만한 길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은 급격한 변화를 정말 싫어합니다. 이렇게 완만한 식사는 신장에게 휴식을 주는 식사입니다. 곡물죽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미, 보리, 귀리 같은 통곡물에 호두를 잘게 부셔 넣으면 아침부터 신장을 보호하는 식사가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호두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속 칼슘과 만나면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두를 드실 때는 반드시 물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옥살산이 농축되지 않고 바로 배출됩니다. 하루에 8잔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김 어르신도 이 조합으로 식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아침에는 단호박죽에 호두를 넣어 드시고 점심에는 양배추 샐러드에 호두 가루를 뿌려 드시고 간식으로는 사과와 호두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의식적으로 자주 마셨습니다. 한 달 뒤 어르신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통증도 줄었고 소변 거품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기적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에 맞는 방향으로만 도와줬을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조합을 하루 일과 속에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신장을 지키는 방향으로 발을 내딛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내일 아침 눈 뜨는 순간부터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하루 루틴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아침입니다.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드십시오. 차가운 물 말고 미지근한 물입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탈수 상태가 됩니다. 신장도 밤새 쉬지 않고 노폐물을 걸러냈습니다. 이때 물 한 컵은 신장을 깨워주는 신호입니다. 오늘도 일 시작해도 된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굶으시면 신장에 더 부담이 갑니다. 단호박죽이나 현미죽, 보리죽 같은 부드러운 죽을 준비하십시오. 여기에 호두 새알을 잘게 부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통째로 씹어 드셔도 되지만 잘게 부수는 게 소화에 더 좋습니다. 이 조합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신장의 미세 혈관을 지켜줍니다. 이때도 물 한 컵을 같이 드십시오. 아침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나면 오전 간식 시간입니다. 배고플 때 과자나 빵 찾지 마십시오. 사과 반쪽과 호두 2알이면 충분합니다. 사과는 가능하면 껍질째 드십시오. 껍질에 신장을 돕는 성분이 더 많습니다. 이때도 물 한 컵을 같이 드십시오. 호두에 들어있는 옥살산이 몸에 남지 않다고 바로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점심시간입니다. 평소처럼 드셔도 됩니다. 다만 국이나 찌개는 국물량을 줄이십시오. 반찬도 짠 것보다는 싱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아주 간단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배추나 깨십, 상추 같은 채소를 준비해서 샐러드처럼 드시되 소금이나 간장 대신 호두를 곱게 갈아서 위에 뿌리십시오. 고소한 맛이 나서 간이 없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해도 신장의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오후가 되면 많은 분들이 물을 잘 안 드십니다. 하지만 오후는 신장이 가장 바쁜 시간대입니다. 오후 3시쯤 물 한 컵을 꼭 드십시오. 갈증이 없어도 의식적으로 드셔야 합니다. 저녁 식사입니다. 저녁에는 호두를 더 드시지 마십시오. 이미 아침과 간식으로 충분히 드셨습니다. 하루 총량은 5알에서 7알이면 충분합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은 3알에서 5알로 줄이십시오. 저녁 식사는 채소 위주로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브로콜리, 오이, 애호박처럼 수분 많은 채소가 신장에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2시간 전 마지막으로 물 반 컵 정도를 드십시오. 너무 많이 드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김 어르신도 처음엔 이 루틴이 쉽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짜게 먹던 습관을 바꾸는 게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버티셨더니 몸이 먼저 반응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붓고 소변색이 맑아지고 옆구리 통증도 서서히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대단한 결심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먹는 것, 내일 아침 습관, 이런 작은 선택이 신장을 살립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소변 거품, 호두 섭취량, 상한 호두 구별법에 대해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신장을 지키는 생활을 시작하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속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들으셔야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완전히 내 것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데 이게 정말 신장이 나빠졌다는 신호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피곤하거나 물을 적게 마셨을 때도 일시적으로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뒤 거품이 5분 안에 사라지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거품이 그대로 남아있고 맥주 거품처럼 빽빽하게 떠 있다면
이건 단백뇨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땐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소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호두는 하루에 몇 알까지 먹어도 괜찮은가요?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는 하루 5알에서 7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3알에서 5알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호두에는 단백질과 인 성분이 들어있는데 신장이 약한 상태에서는 이걸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신장 건강에서는 항상 과유불급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상한 호두는 씻어서 먹어도 괜찮나요? 절대 안 됩니다. 산패한 호두는 씻어도 볶아도 독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쩐내, 곰팡이 냄새, 페인트 같은 냄새가 나면 이미 상한 겁니다. 색이 어둡게 변했거나 맛이 쓰다면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몇천 원 아끼려다 평생 신장 치료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호두 보관의 정석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동실에 보관하십시오. 냉동 보관하면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은 길어야 3달입니다. 실온 보관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김 어르신도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집에 있던 오래된 호두를 전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새로 산 호두는 바로 냉동실에 넣으셨죠. 여러분,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망가지기 전이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멸치 호두볶음이 있다면 과감히 치우십시오. 호두 과자, 호두 파이, 오래된 호두가 있다면 아깝다는 생각 말고 버리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단호박죽에 호두 3알, 사과 반쪽과 호두 2알, 채소에 호두가루, 이 조합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십시오. 이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켜줍니다. 투석실이 아닌 여행지에서, 병원이 아닌 손주 옆에서 아프지 않은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같이 시작하는 분들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